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대한치과보철학회 공보의사 김종엽입니다. 네, 오늘은 우리 어르신들 위한 틀니 관련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네, 잘 아시는 것처럼 전 세계적으로 고령화가 굉장히 급격하게 진행이 되고 있고 나이가 드신 분들이 많아지면서 다른 많은 문제들을 가지게 됩니다. 나이 드신 분들이 치아를 잃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잘 드시지를 못해서 여러 가지 영양 문제가 생기고 그러고 나니까 또 전신질환이 생기게 되고 또 이제 씹지 못하면은 치매 같은 문제들도 생기기 때문에 잘 씹을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것이 필요하고요. 틀니를 함으로써 건강을 유지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즘 어르신들은 사회활동이 굉장히 활발하시죠. 근데 이 사회활동이 활발하신 분들이 이가 없어서 대인 활동을 하는 것에 굉장히 위축이 되실 수가 있는데 틀니가 있음으로 해서 그런 면에서 내 심리적으로 안정을 찾으실 수가 있습니다. 또 그 대면에서 이렇게 활동을 하시다 보면 가까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게 되는데 틀니 끼신 분들 그 특유의 냄새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관리를 잘 하시면 더 자신감 있게 사회활동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당연히 그렇습니다. 우리 틀니의 성공의 역사는 치과 치료 중에 가장 오래된 것 중에 하나입니다. 잘 맞는 틀니는 네이처럼 편하게 쓰실 수 있고요. 물론 네이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저작 기능이 많지는 않지만 식사를 하시기에는 충분한 힘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틀니 잘 쓰시는 것만으로도 씹는 기능이 많이 회복이 되고 자신감도 있으시고 이렇게 활동 잘 하실 수가 있습니다. 농담같이 제가 하는 말로 내 이랑 틀니는 틀리니까 틀립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요. 틀니는 우리가 입안은 굉장히 예민하고 민감한 곳이기 때문에 머리카락 하나만 들어가도 금방 알잖아요. 근데 그 불편하게 큰 플라스틱 덩어리가 이렇게 들어가면 처음에는 당연히 어색하고 잘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익숙해지는 과정이 필요하고요. 익숙해하는 과정 중에 한 3달 정도 저희가 이제 그 기간을 보고 그 기간 안에 틀니의 불편함을 조절해 가면서 내 잇몸에 잘 맞도록 그리고 내 턱에 잘 맞도록 조정해 가는 과정이 아주 중요합니다. 많이 눌리는 부위가 있으면 그 부분은 덜 닿게 해드리고요. 교합을 시켜봤을 때, 딱 그 물려봤을 때 불편한 부분이 있다면 덜 닿게 해드린다거나 과하게 닿는 부분이 있으면 덜 닿게 해드린다거나 덜 닿는 부분이 있으면 더 닿게 해드린다거나 그 다음에 이제 걸리는 부분이 있으면 조정을 해드린다거나 뭐 이런 과정이 필요합니다. 네, 저희가 몇 년 전에 2017년으로 기억하는데요. 대한치과보철학회에서 500분 틀니 사용자를 대상으로 불편함을 조사한 적이 있는데 그때 보니까 첫 번째가 식사 중에 음식물이 낀다 하는 것이었고 두 번째는 씹을 때 불편하다 하는 것이었고요. 세 번째는 구취, 그러니까 입냄새가 난다, 틀니에서 냄새가 난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틀니를 사용하면서 음식물이 낀다 그러는 건 틀니가 잘 맞지 않는 거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틀니를 잘 맞게 해야 되겠고 씹을 때 불편하다 하는 것도 조정이 필요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냄새가 난다 하는 거는 어떻게 관리를 하느냐의 문제이고 이 관리에는 세척과 세정, 어떻게 씻고 어떻게 소독하느냐 하는 문제, 이런 문제들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이를 빼고 나면 잇몸뼈는 계속 변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정기적으로 치과에 가셔서 잇몸뼈가 녹은 만큼을 채우는 유지관리 치료를 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6개월에 한 번, 1년에 한 번은 꼭 틀니 치료 이후에 치과에 정기검진을 가셔야 된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우리 어르신들 보면 건강상의 문제로 치과를 자주 가실 수 없거나 아니면 요양시설 같은 곳에 있으면 요즘 같은 경우는 더 나오기가 힘드시니까 그런 경우라면 다음 치과에 가기 전까지 정도는 틀니 부착제 같은 그런 것들을 사용해서 틀니를 좀 안정되게 하시는 것도 도움이 되실 수가 있습니다. 궁극적으로는 시간이 지나면 치과에 가셔서 틀니를 유지 관리하는 치료를 받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먼저 이제 틀니 쪽으로만 보면 식사 후에는 틀니를 깨끗한 흐르는 물에 닦으셔야 되는데 흔하게 실수하시는 것이 치약을 쓰시는 것입니다. 치약 안에는
마모제가 들어있어서 틀니의 그 플라스틱 표면에 스크래치를 내게 되고요. 그러면 이제 거기에 세균들이 붙게 되니까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틀니를 닦으실 때는 틀니 전용 칫솔, 부드러운 칫솔이 있는데요. 그런 칫솔로 흐르는 물에 깨끗하게 하시면 되겠고, 치약은 절대로 쓰시면 안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가끔 보면 아이들 젖병 이렇게 소독하듯이 끓는 물에 넣거나 뜨거운 물에 넣는 분들이 계신데, 그렇게 하면 틀니에 변형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의치세정제라고 하는 것을 사용하시면 틀니를 깨끗하게 소독된 상태로 세정해서 사용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틀니에 묻어있는 잔여 음식물들, 이런 거를 깨끗하게 하는 게 세척일 거고요. 틀니를 닦다가 떨어뜨려서 또 깨트릴 수 있기 때문에 바닥에는 그 젖은 수건이나 아니면 세숫대야 위에서 이렇게 틀니를 닦는 것을 추천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눈에 보이지 않는 세균들을 없애는 것을 세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텐데, 세정은 매일 의치세정제를 적용하는 것만으로도 세균을 거의 대부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의치세정제를 꼭 쓰라고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네, 틀니를 닦으실 때는 이렇게 이제 틀니를 잡으시고 밑에 젖은 수건이나 아니면 세숫대야를 놓으시고요. 틀니 전용 칫솔로 이렇게 가볍게 닦으시면 됩니다. 이렇게 넓은 면을 이용해서는 틀니의 넓은 면을 닦으시고, 이렇게 좁은 부분을 이용해서는 치아나 치아 주변을 이렇게 흐르는 물로 닦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실제로 환자를 보다 보면 주무실 때 끼고 주무시는 분들이 꽤 많으세요. 저도 놀라는데, 주무시는 동안 틀니를 빼놓는 것이 중요한 것이 우리 잇몸에 쉬는 시간을 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주무시는 동안 틀니를 세정할 수 있기 때문에 의치세정제 같은 걸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또 도움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 연구에 의하면 틀니를 끼고 주무시면 흡인성 폐렴의 가능성이 더 높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 흡인성 폐렴이 치명적일 수 있기 때문에 틀니를 주무실 때는 꼭 빼고 주무시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 이제 근육의 힘이 떨어지게 되고요. 그래서 폐로 가는 거를 막아주는 근육의 힘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작동이 제때 못 일어나기 때문에 틀니에 있던 세균이 우리가 주무시는 동안 삼키게 되는 거죠. 그게 이제 폐로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우리가 흡인성 폐렴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틀니를 끼고 주무시면 빼고 주무시는 경우보다 흡인성 폐렴의 가능성이 증가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65세 이상 어르신들께 부분 틀니 그리고 완전 틀니가 7년에 1회 보험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걸로 굉장히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 보험 틀니 치료는 5단계, 6단계 이렇게 단계가 나눠져 있는데요. 우리 어르신들이 환자 등록을 딱 하고 나면 병원을 옮길 수가 없어요. 한번 시작한 병원에서 치료를 끝내셔야 되는데, 그것 때문에 민원이 굉장히 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험 틀니 치료 받으실 때는 병원 선택을 신중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환자 등록이 되고 나면 치과 병원을 옮길 수 없다 하는 내용을 잘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보험 틀니 치료도 마찬가지고 다른 치과 치료도 마찬가지인데요. 세심하게 진단하고 그 다음에 잘 치료해 주시는 선생님 찾으셔야겠죠. 그래서 제 생각에는 싼 가격을 쫓아서 광고나 홍보에 의해서 병원을 선택하는 것보다는 내 주변에 믿고 갈 수 있는 치과를 정하시고 그 선생님한테 치료를 계속 이어서 받으시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이 됩니다. 틀니도 잇몸뼈가 계속 변하기 때문에 틀니가 헐거워질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래 사용하다 보면은 틀니 위에 올라와 있는 우리 인공치아가 닳아서 높이가 변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더 꽉 물리게 되고 아프게 되고, 그리고 이제 사용 중에 틀니가 부러진다거나 부분 틀니 같은 경우는 이렇게 치아를 걸어야 되는 고리가 망가진다거나 하는 일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틀니의 유지 관리 치료를 횟수가 제한되어 있기는 하지만 보험 틀니가 아니라 하더라도 보험으로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정기검진 가셔서 필요한 경우에 틀니가 헐거우면 틀니가 헐겁지 않도록, 그 다음에 어떤 구조물들이 부러져 있으면 그거를 수리하는 그런 유지관리 치료를 보험으로 받으실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잘 활용하시면 새로 틀니를 만들지 않더라도 작은 비용으로 지금 사용하고 계신 틀니도 편하게 더 오랫동안 사용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틀니를 꼈다 뺐다 하는 틀니에 대한 부정적인 그 느낌을 가지신 분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여러 개의 치아가 빠진 경우에 비교적 적은 비용과 노력으로 그걸 회복할 수 있는 치료다 하는 것이고, 별도의 수술이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전신적으로 건강이 안 좋으신 상태라 하더라도 치료를 받으실 수가 있고, 나중에 거동이 불편해지시더라도 쉽게 유지관리 치료를 받으실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임플란트나 혹은 꼭 고정성 보철물이 아니라 하더라도 틀니만으로도 씹는 기능을 회복하고, 그 다음에 그로 인해서 영양 섭취를 충분히 할 수 있으니까 아주 좋은 치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틀니에 대해서 너무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유지관리 잘 받으면 충분히 씹는 기능을 회복해주는, 그리고 내 사회활동을 하게 해주는 좋은 치료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